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날씨가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영하 13도, 거기다 바람까지 부니까 올 겨울 들어서는 가장 추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자는요, 오늘 한자 들어가기 전에, Today is 2022 December 23rd Friday. 자, 오늘은 2022년 12월 23일 Friday, 즉 금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자는요, 우리가 부수 중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부수, 간머리와 민간머리. 자, 요 간머리라고 그러죠. 간머리. 자, 요건 이제 민간머리라고 그럽니다. 민간머리. 자, 민이라는 것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민둥산 뭐 할 때 민자 쓰죠. 민간머리는 여기 점이 없기 때문에 민간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간머리와 민간머리가 들어간 한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한자는요, 부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수라고 할 때 부수하게 머리 숫자를 썼잖아요. 머리수. 가장 으뜸 숫자, 즉 머리 숫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자를 아는 데 있어서 이 부수를 알면 그것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단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머리는요, 집을 상징합니다. 집. 예, 집을 뜻하고요. 민간머리는 뭘 덮다. 뭘 이렇게 덮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민간머리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간머리가 들어가면 거의 다 집과 관련되는 그런 한자가 많고, 민간머리는 뭔가 이렇게 덮어서 뭐 어두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간머리 대표적인 게 이제 간머리에 집을 상징하는 거죠. 계집녀가 있으면 이게 뭐야? 편안한 자죠. 편안한 자. 자,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편안한 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간머리 밑에 계집녀 자를 쓰면 편안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즘은 여성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되게 이제 이렇게 돈을 벌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정일도 하랴 또 밖에 나가서 돈도 벌려고 하면 아무래도 심신이 고달픕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집안에 있을 때 편안한 자, 그래서 한자로 이제 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자를 만들고요. 자, 간머리에 이렇게 마디촌자 하면 지킨다 하는 겁니다. 지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마디촌자 써가지고 집에 이렇게 마디촌자를 쓰면 이게 뭐냐면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에 이렇게 하면 완전할 완자입니다. 완전할 완자. 완전하다 하는 완전할 완자. 자,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요게, 자, 요걸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요. 간머리에 두 사람, 두 이자입니다. 두 사람, 요건 어진 사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수로 어진 사람인, 어진 사람. 그러니까 집안에 두 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완전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부부가 완전하면, 부부가 어진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완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할 완자. 자, 이렇게 한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머리에 이렇게 하면 이제 집이라는 택, 주택할 때 쓰는 이 집택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에 집자 쓰면 방이라는 뜻은 방실, 뭐 응접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제 이 방실자죠. 방실, 룸. 영어는 이제 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에 나무 목자 쓰면 송나라 송자입니다. 송나라. 뭐
나라도 어떻게 보면 큰 집 확대하면 그게 이제 큰 하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에 여자를 이렇게 쓰면 이제 궁궐궁 페리스라 그러죠. 궁궐궁자가 됩니다. 예, 궁궐궁자. 그래서 이 간머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 자 집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간머리에 이렇게 쓰면 사람인 밑에 이렇게 사람인 옆에 백자를 쓰면 요건 뭐냐면요, 잘숙자. 이게 잔다는 뜻입니다. 잘숙자. 예, 머물 숙자 또는 잔다는 잘숙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에 날일에다 날일이 아니고 하나의 자에다 입구자에다 받전자 하면 이게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유할 부자, 부유할 부자, 뭐 부유할 부자, 부자 할 때 쓰는 거죠. 부유하다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머리에 이렇게 쓰면요, 요건 이제 잠잔다는 잠잘 침자입니다. 뭐 침대, 잠잘 침자, 잠잘 침자, 취침. 우리가 잠자러 들어가는 거 취침한다 그러죠. 취침하러 간다. 그래서 취침, 이게 잠잘 침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저 집가자죠. 간머리에 이렇게 돼지 시자. 이 돼지 시자를 쓰면 이게 이제 집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 동이족, 즉 우리나라 저 위쪽 저 만주 지역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동이족이었어요. 옛날엔 동이족이라고 해서 동쪽에 뭐 살던 요거 물론 오랑캐 있자인데 동이족이 우리 선조들이죠. 옛날 고구려의 그런 고구려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이런 동이족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자도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는 사실은요, 우리 중국의 문자라기보다는 우리 동이족이 만든 우리의 문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가자인데 왜 돼지를 썼냐? 옛날에 동이족들이 옛날에 그쪽 지역에 굉장히 뱀이 많았다 그럽니다. 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뱀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돼지가 꼭 필요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쥐를 퇴치하는 데는 고양이가 필요했듯이 뱀을 퇴치하는 데는 돼지는 뭐 뱀에 물려도 죽질 않는다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도 비계가 많아가지고 죽질 않는다는다. 그래서 돼지를 키웠다는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 뱀들이 꼼짝 못한다는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머리가 나오면 다 집과 관련되는 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없는 거, 그 민간머리라는데, 민간머리는 덮다는 뜻, 이렇게 덮는다는 뜻인데요. 영어는 이제 cover라고 그러죠. cover, 뭘 덮는 거, cover 하는데, 이게, 자, 예를 들면요, 요건 각관자입니다. 우리 머리에 이렇게 쓰는 옛날 사람들이 관 있죠, 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던 이런 모자 형태가 바로 이제 관이죠, 관. 근데 각관자 쓸 때 이 민간머리를 씁니다. 예, 이거 머리에 이렇게 덮는 거죠. 머리에 덮는 거기 때문에 이 관자를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남자 나이가 이제 16세가 되면요, 그때는 성인식, 즉 성인, adult라고 그러죠. adult. 자, 영어로. 자,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성인식을 치고, 성인식을 치르면 이걸 성인식을 다른 말로 관례를 안 했습니다. 관례를 치렀다. 왜냐면 16세가 되면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해도 되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자기 이름 이외에 잘하는 것을 글자 자자 써서 잘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즉 성인이 되기 위한 되는 걸 축하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머리 상투를 올리죠. 상투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 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머리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어두울 명자입니다. 우리 명복을 빈다 할 때 어두울 명자. 이게 덮으니까 어둡잖아요. 뭐 어두울 명자, 명복을 빕니다 할 때 어두울 명자입니다. 예. 명복을 빈다 할 때 이 명자를 쓰죠. 자, 요거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간머리 혜택 밑에 이렇게 쓰면요. 이게 뭐냐면 무덤총자입니다. 무덤총.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요. 뭐 장군총, 쌍용총, 뭐 무용총,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총자, 제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무용총 하면 그게 무덤이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왜? 이걸 무덤총이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더라고요. 그걸 이제 무덤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무덤총인지 어렸을 때는 무덤총, 장군총 그러면 이 총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이 총자가 무덤총자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그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이제 무덤총, 장군총, 장군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무용총, 이 총자. 이 총자는 이제 무덤총자입니다. 이 무덤총자도 이게 민간머리를 씁니다. 민간머리를 써가지고 민간머리를 쓰면 어때요? 그 무덤 속은 굉장히 어둡죠. 어둡죠. 그래서 민간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무덤총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의 모든 용어들이 다 사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가지고는 역사의 어휘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사실 한자를 모르고 그냥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역사를 알기 위해서라도 정말 한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무덤총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자로 이제 이게 많이 쓰이는 한자는 아닌데 이게 덮을 명자입니다. 덮는다 할 때 덮을 명자인데 명자 들어간 말 우리 국어에서는 별로 안 써요. 사실은 뭐 지명이나 그런 데서 쓰더라고요. 이 명자는 덮을 명자, 이것도 덮는다는 뜻인데 이게 민간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민간머리 쓰는 한자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용 한자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거든. 무덤총은 많이 씁니다. 무덤총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두울 명자 같은 거, 그 다음에 관례, 각관자 이런 건 많이 쓰이는 한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한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한자의 어떤 구조나 한자가 어떻게 파생됐고 어떻게 유래됐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어떻게 유래됐고 어떻게 생겨났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모르고서는요 한자 학습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느려집니다. 근데 그 부수를 알면 굉장히 이해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사실은 한자를 거의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뭐 유튜브니 그런 데서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요즘은 좀 많이 생겼는데요. 선생님은 뭐 젊었을 때만 해도 한자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글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실제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교육 정책은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개혁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제 혁신 부르짖었는데 또 경기도 교육도 항상 혁신을 부르짖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문자 정책부터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의 독서 능력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섭렵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지성이 더욱더 발달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간머리, 민간머리 뜻을 정확히
아셨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